넥스트 웨이브 테크놀로지, 넥스트 웨이브 테크의 본사 오디토리움은 미래를 향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인공지능 플랫폼 프로젝트 키메라가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넥스트 웨이브를 단숨에 업계 최고의 유니콘 기업으로 끌어올린 1등 공신이었다. 무대 중앙에는 회사의 아이콘이자 젊은 리더인 최민혁 대표가 서 있었다. 세련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카리스마로 청중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모든 손짓과 말투에는 성공한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는 혁신, 미래,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단어들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키메라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에서 조금 떨어진 객석 한가운데 한서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무채색의 단정한 오피스룩,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함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모두가 최민혁의 말에 열광하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오직 무대 뒤편에 기술팀이 보내는 실시간 데이터와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날카롭게 체크하고 있었다. 최민혁이 내뱉는 모든 단어와 비전, 스크린에 떠오르는 모든 데이터와 설계도는 전부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난 5년간 한서진은 넥스트 웨이브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자 두뇌였다.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과 기획 능력은 회사를 무해서 유로 창조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그림자 속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최민혁은 그런 그녀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는 그녀라는 유령이 만들어낸 성공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다. 마침내 키메라 프로젝트의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장내에는 천둥과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민혁은 두 팔을 벌려 그 모든 환호를 만끽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박수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장내를 조용히 시켰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심각하고 비장한 표정이 떠올랐다. 오디토리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여러분, 방금 저희는 엄청난 위기를 넘겼습니다. 최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중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술렁였다. 발표 직전 키메라의 핵심 보안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출시되었다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고객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서진에게 꽂혔다. 프로젝트 총괄 기획자 한서진 팀장,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존재하지도 않는 결함. 이것은 그녀를 내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개 처형이었다. 키메라가 성공적으로 세상에 나온 이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만들어준 유령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낸 길을 뚫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강렬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최민혁은 마이크를 그녀에게 넘기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 팀장, 이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당신의 부주의와 태만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모든 분들을 기만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듯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모든 공로를 지우고 자신은 그 위기를 막아낸 영웅이 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무의미했다. 이 무대는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양을 결정하는 재단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는 최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오히려 최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더욱 잔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한서진 팀장, 당신을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그 선언과 함께 서진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무대에서 내려왔다. 동료들의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몇 안 되는 개인 물품을 작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쏟아부었던 청춘과 열정의 결과물은 고작 이 초라한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일군 거대한 성공의 성에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넥스트 웨이브의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눈부신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주변에 몰려있던 기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다. 선두에 선 차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총수 강지원 대표였다. 시간조차 그의 앞에서 복종하는 듯 그의 모든 움직임은 기품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배경으로 지워버린 채 오직 초라한 종이 상자를 든 한서진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지원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건넸다. 한서진 씨, 당신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진의 무너진 세상 속으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강지원의 등장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섬광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동정과 경멸의 시선은 이제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어 대한민국 최고의 CEO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잔인한 농담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초라한 종이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서진 씨.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부터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 뭉치까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 감정사의 날카로운 안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그녀의 상자를 받아들었고
강지원은 자신의 차문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서진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한 권력의 중력에 이끌리는 작은 행성처럼.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는 순간 차문이 소리 없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속해 있던 넥스트 웨이브의 건물과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창 밖으로 유령처럼 멀어져 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진은 자신의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쏘아 올려진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에 현기증을 느꼈다. 차는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본사가 아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강지원은 그 거대한 공간 전체를 오직 두 사람을 위해 비워두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방금 그녀가 쫓겨난 넥스트 웨이브의 건물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그는 서진을 창가 자리로 안내하며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던 자연스럽게 와인을 한 잔 권했다. 이제 좀 진정이 되십니까? 서진은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창밖의 도시를 응시했다. 나는 최민혁 대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의 화려한 언변과 쇼맨십은 훌륭했지만 그가 내놓는 전략의 깊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마치 서커스 광대가 대가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위화감이 항상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넥스트 웨이브의 진짜 교향곡은 항상 다른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시장의 허를 찌르는 파격적인 진입 전략, 경쟁사의 움직임을 서너 수 앞서 내다보는 예측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기술적 통찰력. 그것은 최민혁이라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 익명으로 발표했던 논문부터 입사 초기에 기획했다가 묵살당했던 작은 프로젝트들의 보고서까지 그녀 자신도 잊고 있었던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교향곡의 작곡가를 찾고 있었고 모든 흔적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한서진 씨. 강지원은 그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해왔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넥스트 웨이브에 숨겨진 유령임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노바라는 이름과 함께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예산안, 그리고 정원 위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직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서진 씨 전쟁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위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노베이트 프라임 안에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인력, 자본, 기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겁니다. 당신이 만들 새로운 사업부의 유일한 목표는 당신이 방금 나온 저 건물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키메라가 어린애 장난감으로 보일 만큼 압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세요. 진짜 천재가 날개를 달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짓밟힌 자존심과 빼앗긴 공로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복수의 무대였다.
배신감에 차갑게 식어버렸던 서진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그녀의 야망과 재능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내면에서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고 그에게 물었다. 왜 저입니까? 대표님 정도의 힘이라면 저 없이도 넥스트 웨이브를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강지원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사업가의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민혁은 거짓으로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나는 모조품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과 같은 재능이 저런 어리석은 자의 그늘 아래에서 썩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업계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나는 당신을 동정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에게 내 미래를 거는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의 차가운 논리와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서진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쫓겨난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눈앞에 둔 지휘관의 눈빛이 그 안에서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은 넥스트 웨이브 건물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와 함께 대한민국 IT 업계의 역사를 다시 쓸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서진의 이노베이트 프라임에서의 첫날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넥스트 웨이브의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스타트업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처럼 질서정연하고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강지원 대표는 그녀에게 본사 빌딩의 35층 전체를 내주었다. 아직 아무런 집기도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강지원은 약속대로 잠시 들러 그녀에게 이 공간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도 간섭도 하지 않았다. 이곳은 이제 당신의 왕국입니다. 한 실장, 나는 투자자일 뿐이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면 나에게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신뢰는 서진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거대한 제국의 황제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진은 가장 먼저 팀을 꾸리는 일에 착수했다. 그녀는 외부 채용 공고를 내는 대신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방대한 내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의 이력서와 인사 기록은 그 자체로 거대한 보물 창고였다. 그녀는 화려한 학벌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시스템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숨은 진주들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인재 발굴 방식은 독특했다. 그녀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상사의 무능함 때문에 묵살당한 엔지니어의 보고서,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될 뻔한 실험적인 디자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상부의 결정에 반하는 예측을 내놓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데이터 분석가의 과거 실적에 주목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관성에 갇혀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은 서버 유지보수팀의 이준호 선임 연구원이었다. 그는 3년 전 혁신적인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가 반려된 후 모든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자리로 찾아가 먼지 쌓인 그의 옛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 알고리즘. 나는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현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준호 씨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그녀가 접촉한 인물은 마케팅 분석팀의 김유라 대리였다. 그녀는 보수적인 상사와의 잦은 마찰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서진은 그녀를 찾아가 사직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대신 복잡한 시장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을 내밀었다. 만약 김유라 씨가 책임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습니까? 그녀는 유라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다. 서진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닌 영감이었고 통제가 아닌 신뢰였다. 그렇게 그녀는 단 며칠 만에 최고의 어벤져스 팀을 구성했다. 시스템에 의해 나고자로 분류되었던 천재들이 한서진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바쳤다. 텅 비어있던 35층은 이제 노바웍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사무실은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방의 벽이 화이트보드로 뒤덮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밤낮 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와도 같아졌다. 같은 시각 넥스트 웨이브의 최민혁은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키메라 출시 초기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고 예상치 못한 버그들과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경쟁사들은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해왔고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미지근했다. 그는 서진이 있을 때처럼 이 모든 변수를 꿰뚫어 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과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무능한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닥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서진이라는 지지대가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서진의 부재를 외면하며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공포가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다시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35층. 서진은 마침내 완성된 자신의 팀 앞에 섰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키메라와 경쟁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을 완벽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키메라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모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키메라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낼 겁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은 천재들이 뜨거운 열기로 모여들었다. 새로운 제국은 건설되었고 이제 길고 잔혹한 전쟁에 첫 번째 포성이 울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거대한 성체,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키메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을 조용히 갈고 닫기 시작했다. 노바웍스가 설립된 지 몇 주가 흘렀다.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35층은 이제 대한민국 IT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브레인스토밍과 코딩, 그리고 격렬한 논쟁 속에서
한서진과 그녀의 팀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창조한 완벽한 괴물. 키메라의 심장에 숨겨진 단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그 약점은 단순한 코딩 오류나 버그가 아니었다. 그것은 키메라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 바로 학습 모델, 그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었다. 서진은 키메라를 설계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학습하여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편향된 정보에 빠져 사용자를 확증 편향의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조 제어 모듈, 거버너를 심어두었다. 그것은 키메라의 폭주를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서진은 확신했다.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에 눈이 먼 최민혁이라면 사용자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명 이 거버너 모듈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했거나 무시했을 것이라고. 그 결과 키메라는 겉보기에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용자를 점점 더 좁고 극단적인 정보의 우물 안에 가두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우물은 외부의 오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일 것이었다. 우리는 이 약점을 세상에 폭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패치할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서진이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냉철한 외과 의사의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약점을 이용할 겁니다. 키메라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 겁니다.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를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여보내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다. 며칠 후 노바웍스는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이름으로 첫 번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서드파티 개발자들을 위한 데이터 분석 툴이었다. 겉보기에는 키메라 플랫폼과 연동되는 앱 개발을 돕는 유용한 무료 프로그램처럼 보였다. 노바웍스는 어떤 대대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내 최대의 개발자 커뮤니티에 조용히 프리즘을 공개했을 뿐이었다. 업계 1위인 이노베이트 프라임이 내놓은 무료 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프리즘은 순식간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은 프리즘의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편리한 도구가 사실은 키메라의 학습 알고리즘을 서서히 오염시키기 위해 설계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프리즘은 키메라의 AI에게 교묘하게 조작된 정크 데이터를 주입하여 그 편향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넥스트 웨이브의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프리즘의 출시 소식을 보고받았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무료 툴 하나 역시 이노베이트 프라임 같은 공룡 기업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군. 이건 우리 플랫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숟가락이나 얹으려는 비굴한 시도일 뿐이야.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완벽한 안대가 되어주었다. 그는 업계의 거인이 자신의 발밑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위협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프리즘이라는 독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몇 주가 지나자 키메라 플랫폼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뉴스피드가 온통 똑같고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진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한때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은 이제 전혀 엉뚱하고 기괴한 물건들을 추천하고 있었다. 똑똑하고 유용했던 플랫폼은 어느새 사용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멍청한 서비스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넥스트 웨이브의 성장세는 사상 처음으로 멈췄다. 그리고 곧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패닉에 휩싸였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핵심 코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마침내 데이터 과학팀의 한 젊은 연구원이 악몽과도 같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는 알고리즘이 특정 패턴을 가진 외부 데이터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작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출처를 역추적한 끝에 모든 흐름이 단한 곳, 바로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프리즘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들이 열광하며 받아들였던 선물 상자 안에는 자신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독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보고된 순간 넥스트 웨이브의 지휘부는 공포에 휩싸였다.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교한 공격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사의 견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누군가가 자신을 상대로 체스를 두고 있었다. 그 수법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천재적이어서 그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한서진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라는 가면이 처음으로 깨져 내렸다. 넥스트 웨이브 테크의 지휘부는 대혼란에 빠졌다. 한서진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실체를 파악한 순간 그들은 이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가 내쫓았던 가장 하찮은 존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프리즘의 API 접근을 차단하고 오염된 데이터를 정화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벌였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평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최민혁은 깨달았다. 그는 전략과 지성의 싸움에서는 결코 한서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의 깊은 열등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그를 비즈니스맨이 아닌 비열한 파괴자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전략을 꺾을 수 없다면 그녀의 팀을 부수고 그녀의 명예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해결사로 불리는 더러운 여론 조작과 기업 사냥에 능한 로펌 대표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노바웍스의 심장을 향했다. 그는 서진이 애써 모은 핵심 팀원들을 빼내오기로 했다. 천재 엔지니어 이준호, 날카로운 마케터 김유라 등 서진의 팔다리나 다름없는 인물들이 그의 첫 번째 타겟이었다. 며칠 후 이준호에게 정체불명의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민혁이 세운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그에게 넥스트 웨이브의 CTO 직책과 현재 연봉의 3배 그리고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 제안은 평생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엔지니어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주고 자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와 다른 팀원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들어온 은밀한 제안들을 즉시 한서진에게 보고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었다. 서진은 팀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팀 전원을 소집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최민혁 대표가
여러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대신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의 이런 투명한 리더십은 오히려 팀의 결속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부화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민혁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고용하고 부패한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한서진을 향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익명의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는 그녀를 무능해서 쫓겨난 주제에 복수심에 불타는 정신병자로 매도하는 글들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그녀의 조용한 성격을 사회 부적응자로, 그녀의 천재성을 팀원들의 공을 가로채는 기생충으로 왜곡했다. 이런 비열한 공격은 서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낮없이 쏟아지는 악의적인 비난들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프라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 한 사람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었다. 몇몇 임원들은 강지원 대표에게 그녀를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하기까지 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강지원은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나는 성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장수를 데려왔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승리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전쟁터에서 흙탕물이 좀 튀었다고 무서워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 배에 타지 말았어야지. 그는 서진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선언했다. 그날 밤 서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자신을 향한 온갖 끔찍한 악플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최민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최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2단계 해체 디컨스트럭션. 그녀는 이제 방어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는 존재 자체를 분해하고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일으킨 더러운 흙탕물은 태풍처럼 업계 전체를 뒤덮었다. 한서진의 이름은 연일 가십 기사에 오르내렸고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그녀를 물어뜯었다. 노바웍스의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젊은 팀원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부당하게 공격받는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거대한 미디어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한서진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적이 우리에게 진흙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하나의 단어를 띄웠다. 유리집 글라스하우스.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방역 작전의 이름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사생활을 공격하고 과거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그녀의 전략은 대응이 아닌 초월이었다. 최민혁이 만들어낸 거짓의 프레임 속에서 싸우는 것을 거부하고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었다. 며칠 후 노바웍스는 공식 기술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채널을 개설했다. 그리고 개발자의 일기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넥스트 웨이브나 최민혁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노바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인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만이 담담하게 기록되었다. 개발자의 일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포스팅의 주인공은 엔지니어 이준호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묵살당했던 아이디어가 한서진이라는 리더를 만나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순수한 열정으로 이야기했다. 다음 편에서는 마케터 김유라가 등장해 기존의 낡은 마케팅 방식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 접근법에 대해 설명했다. 노바웍스는 자신들의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익명의 천재들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가진 렐러터블한 전문가들이었다. 이 전략은 최민혁이 퍼뜨린 한서진이 팀원들의 공을 가로챈다는 루머를 완벽하게 분쇄했다. 대중들은 이제 한서진을 독선적인 리더가 아니라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진정한 멘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전의 정점은 한서진이 직접 진행한 온라인 라이브 Q&A 세션이었다.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민혁 측에서 심어놓은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넥스트 웨이브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한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의 과거 작업물들이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의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예측 분석 엔진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모든 공격을 자신의 비전과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로 완벽하게 전환시켰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그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흙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 진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내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공격할수록 대중들은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과 지성에 열광했다. 그의 비열한 공격은 이제 질투심에 눈이 먼 남자의 찌질한 발악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서서히 여론이라는 전쟁터에서 고립되고 있었다. 강지원 대표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서진의 전략적 유연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폭풍우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완벽했소. 그 한마디는 서진에게는 1000마디의 칭찬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IT 전문지에 누가 진짜 리더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은 넥스트 웨이브의 폐쇄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노바웍스의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문화를 날카롭게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칼럼의 필자는 한서진에게 유리 전략가 The Glass Strategist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 어떤 방패보다도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다는 의미였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최민혁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화려한 껍데기와 보이지 않는 알맹이.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한서진의 2단계 해체 작전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적의 심장을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을 넘어 그 무기를 완벽하게 되돌려 적의 평판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론전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노바웍스는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최민혁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잠적했고 한서진은 유리 전략가라는 영광스러운 별명과 함께 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서진은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론이라는 파도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선언했고 노바웍스의 작전은 2단계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서진은 최민혁의 오만함이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즉, 뒤를 봐주는 거대한 비호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종류의 것이었다. 넥스트 웨이브의 신화적인 성공 뒤에는 그녀의 전략뿐만 아니라 분명 검은 자본의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강지원 대표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새로운 전쟁의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강지원의 집무실. 서진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전략을 보고했다. 넥스트 웨이브의 재무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기업 정보팀과 법무팀 산하의 회계 분석팀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넥스트 웨이브가 불법적인 자금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한낱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움직이는 총사령관의 눈빛이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공격적인 전략에 매우 만족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를 그녀에게 쥐어주었다.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기업 정보팀과 회계 분석팀은 재계 상어로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떤 기업의 비밀이라도 파헤쳐내는 그림자 부대였다. 강지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서진은 이제 최민혁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을 향한 메스를 꺼내 들었다. 조사는 소리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회계 분석팀은 넥스트 웨이브의 지난 10년간의 재무 기록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조세 피난처의 계좌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기업 정보팀은 과거 넥스트 웨이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던 전직 임원들을 은밀하게 접촉하며 증언을 확보해 나갔다.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넥스트 웨이브의 창업 초기,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수혈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투자 펀드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려는 모든 시도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사팀이 벽에 부딪혔을 때 서진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는 대신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과 동시에 일어났던 다른 사회적 사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넥스트 웨이브의 투자 유치 기록과 지난 정부의 IT 보조금 지급 내역,
그리고 공공부지 매각 입찰 기록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정체불명의 투자펀드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실세인 장태준 의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창구였다. 장 의원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넥스트 웨이브에게 막대한 정부 사업을 몰아주고 헐값에 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대가로 최민혁은 장 의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주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넥스트 웨이브의 성공 신화는 한서진의 천재적인 두뇌와 장태준의 부패한 권력, 그리고 최민혁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조사팀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최민혁은 단순히 비윤리적인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였다. 서진은 완성된 조사보고서를 들고 다시 강지원의 집무실을 찾았다. 묵직한 보고서 뭉치가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이것은 넥스트 웨이브를 단순한 패배가 아닌 완벽한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최종 병기였다. 강지원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수는 무엇이오? 서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증거 자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혁은 거짓으로 제 인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진실로 그의 인생을 끝낼 겁니다. 그녀의 손에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쥐어졌다. 그녀가 과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장 잔혹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업계 최대의 축제인 글로벌 테크 서밋 GTS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이노베이트 프라임과 넥스트 웨이브 테크의 맞대결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유리 전략가 한서진이 베일에 쌓인 프로젝트 노바를, 다른 한쪽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최민혁이 키메라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곳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결전의 장소였다. 노바웍스의 사무실은 차분한 자신감과 건강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진과 그녀의 팀은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을 위해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이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노바는 단순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것은 키메라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창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괴물이었다. 서진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넥스트 웨이브의 대표실은 절망과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최민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 그를 압박했다. 키메라의 시장 점유율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정치적 뒷배였던 장태준 의원까지 불똥이 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라며 그를 압박해왔다. 그는 GTS에서의 발표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노바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키메라는 이미 구시대 유물처럼 보였다. 패배는 곧 그의 모든 것이 끝장남을 의미했다. 사회적 명성, 부,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방패까지도. 극도의 공포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비밀리에 어둠의 세계와 접촉했다. 그는 기업 보안 전문가가 아닌 돈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전산망도 해킹할 수 있는 악명 높은 블랙캣 해커팀을 고용했다. 그의 계획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테러였다. 그는 해커들에게 한서진이 GTS 무대에 올라 노바를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메인 서버를 향해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첫째, 프로젝트 노바의 소스 코드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한서진의 모든 노력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둘째, GTS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발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최악의 굴욕을 안겨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혼란을 틈타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기밀 데이터를 훔쳐내어 훗날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한편 노바웍스의 한서진은 발표 준비를 하던 중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는 최민혁의 완벽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직감은 그가 결코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혁이라면 어떤 수를 둘 것인가에 대한 모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보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분명 디지털 세계를 향한 전면전일 것이라고 그녀는 즉시 강지원 대표와 독대한 후 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극비리의 대응팀을 꾸렸다. 이노베이트 프라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소집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화벽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허니퍼트. 노바의 서버와 똑같이 생긴 가짜 미끼 서버를 만들어 해커들의 공격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여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덫이었다. GTS 개막 전날 밤 도시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했다. 최민혁은 해커팀의 리더를 만나 마지막 지시를 내리며 성공의 대가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전송했다. 같은 시각 한서진은 텅 빈 GTS 발표 무대 위에 홀로 서서 내일 자신이 밟아나갈 모든 동선과 대사를 차분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무대 너머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터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전 세계의 미디어와 IT 관계자들이 GTS 행사장으로 모여들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VIP 스위트룸에서 해커팀이 보내온 공격 카운트다운 화면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대 뒤편 발표를 준비하던 한서진은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열어 마지막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설계한 디지털 요새의 구조와 활성화된 허니파르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때 보안팀장으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쥐들이 치즈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닫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적은 이제 스스로 파멸의 혀를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글로벌 테크 서밋의 거대한 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들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혁이 야심차게 발표한 키메라 2.0은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미지근한 반응만을 얻었다. 그의 발표에는 과거 한서진이 불어넣었던 영혼과 철학이 사라지고 오직
공허한 기술적 수치와 과장된 마케팅 용어만이 남아 있었다. 청중들은 이제 그의 무대가 아닌 진짜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쏟아지고 한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의 어둡고 평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간결하지만 우아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수만 명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함대를 이끄는 제독과도 같은 기품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기술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깊은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일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녀가 비전을 이야기하는 동안 최민혁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해커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실행해. 그 한마디와 함께 수십 명의 블랙햇 해커들이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서버를 향해 미리 준비해둔 제로데이 공격과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동시에 퍼붓기 시작했다.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비밀 지휘 본부.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걸려들었습니다. 놈들이 허니팟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장의 외침과 함께 강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집 안으로 들어온 도둑의 모든 움직임을 송금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대 위. 서진은 마침내 프로젝트 노바의 실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키메라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까지 해결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이었다. 청중들이 노바의 혁신성에 감탄하며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진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뿜기 시작했다. 장내가 술렁였다. 최민혁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 스크린은 암흑으로 변하는 대신 전혀 다른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현장이었다.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린을 뒤덮고 공격의 진원지를 나타내는 IP 주소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혼란에 빠진 청중들을 향해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누군가가 벌이고 있는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이 세 개로 분할되었다. 왼쪽 화면에는 여전히 사이버 공격 상황이 생중계되었고 가운데 화면에는 해커들에게 송금된 검은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출처는 최민혁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장내는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화면. 그곳에는 최민혁과 장태준 의원의 추악한 거래 내역, 즉 불법 정치 자금과 특혜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한서진이 지난 몇 주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열광했던 넥스트 웨이브 테크의 진짜 얼굴입니다. 혁신이 아닌 부패와 파괴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입니다. 호라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졌다. 도망치려 했지만 강지원 대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이미 그의 방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무대 위. 서진은 주변의 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국의 메인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최민혁의 눈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듯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당신은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나를 지우려 했지. 그래서 나는 당신이 세운 부패한 세상 전체를 미래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승리 선언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진은 텅 빈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주변을 휩쓸고 지나갔다. 눈부신 조명이 그녀의 온몸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유령은 이제 없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세상 앞에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녀의 가장 눈부신 승리로 막을 내렸다. 글로벌 테크 서밋의 무대 뒤편은 방금 전 벌어진 거대한 폭풍의 여파로 어수선하면서도 묘한 흥분감에 휩싸여 있었다. 노바웍스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자신들이 이뤄낸 위대한 승리를 자축했다. 한서진은 그들의 중심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강지원 대표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의 기대를 넘어선 한 명의 전략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승리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의 공개 처형일 줄은 몰랐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소. 몇 주가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최민혁 게이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넥스트 웨이브 테크는 먼지처럼 사라졌고 최민혁과 장태준 의원을 비롯한 부패의 사슬에 엮여있던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제국은 한서진이 쏘아 올린 진실이라는 단 한 발의 총성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혼돈의 잿더미 위에서 한서진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프로젝트 노바는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재편했고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라는 찬사와 함께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잡지와 기술 저널의 표지를 장식했고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와 대학에서 가장 초청하고 싶은 인물 1순위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고 본질에만 집중했다. 어느덧 노바웍스는 이노베이트 프라임 내의 단순한 사업부가 아닌 하나의 작은 제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북적이는 사무실을 흐뭇하게 둘러보던 강지원은 자신의 집무실로 서진을 불렀다. 그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와인잔을 채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끝난 셈이오. 그의 말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하오. 강지원이 말했다. 노바웍스는 이제 한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졌소. 이노베이트 프라임의 자회사이자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물론. 그 새로운 회사의 CEO는 한서진. 당신이 맡아줘야지.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상사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동료가 되기를 제안하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이 일군 왕국, 열정으로 가득 찬 노바웍스의 사무실을 향했다. 그녀가 직접 뽑았던 세상의 편견 속에 숨겨져 있던 천재들은
이제 각 분야의 스타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 속의 유령으로 살았던 과거의 자신과 이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리더가 된 현재의 자신을 떠올렸다. 길고 외로웠던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강지원을 향해 몸을 돌려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수락에는 오만한 승자의 희열 대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었다. 몇 달 후, 노바 웍스 주식회사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한서진은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섰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남의 무대가 아닌 온전히 그녀 자신의 무대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조명과 박수갈채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직원들과 세상을 향해 승리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재능이 착취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림자 속에 살던 한 여자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한 것을 넘어 이제 과거에 자신과 같았던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